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입니다. 자, 6월 1일 오늘은 휴일인 만큼 조금 더 꼼꼼하게 경제 뉴스 살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살펴볼 주요 뉴스 5가지입니다. 먼저 어제 마감한 미국 증시는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왜 하락했었는지 주요 원인 3가지 살펴보고요. 두 번째, 국내 4월 산업활동 동향이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가 이어졌다는 뉴스도 살펴볼게요. 세 번째, 중국의 5월 PMI 지표에 대해서 자세히 기사 살펴보고요. 네 번째, EU가 러시아산 원유를 앞으로 90%까지 금수 조치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츠 투자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어제 상장했는데 상장일 종가는 공모가 대비 20% 상승한 6,000원으로 마감했다는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5월 30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때문에 휴장을 했었죠. 그리고 어제인 5월 마지막 날 거래일에서 미국 증시는 장중 하락과 상승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장세 속에 결국 3대 지수 모두 약세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6% 하락한 32,900포인트, 나스닥은 0.4% 하락한 12,000포인트, S&P는 마이너스 0.6% 하락한 4,130포인트로 5월 마지막 거래일을 마감했습니다. 5월 마지막 거래일에 투자자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회동, 인플레이션 우려, 유가 상승세 등을 주시하면서 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는데요.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해서 다시 올라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를 하락 마감시킨 주요한 뉴스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렇게 3명이서 3자 회동을 진행했는데요.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자, CNN은요,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의장 면담을 시작으로 이번 달 정책 초점을 인플레이션 대응에 맞출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미국은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바이든 정부는 지지율이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자,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에 지방 선거가 있다면 미국에는 중간 선거가 있는데요. 이 미국의 중간 선거는 대통령의 임기 중간 2년째에 실시되는 선거로 상원과 하원 의원을 뽑고 공직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재임 중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11월에 이러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이렇게 바이든 파월 회동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준의 인플레 파이터 모습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나오자 연준이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금리 인상에 보다 공격적으로 대응할 힘을 실어주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3% 상승하며 다시금 2.849%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날 국제유가는요. 일부 오펙 회원국들이 러시아를 산유량 합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러시아를 산유량 합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통과된다면 다른 오펙 회원국의 산유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자, 다만 WTI의 일봉을 살펴보면요. 국제油가는 5월 달에 들어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향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날 EU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대부분 금지하겠다고 합의한 데 따라서 WTI가 장중 119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일봉으로 살펴볼 경우에는 WTI가 전고점에 다다를 정도로 많이 상승한 만큼 국제 유가가 조금 안정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 이후 26개월 만에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트리플 추락에 경기 침체가 다가온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표에 빨간색인 전 산업 생산은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여파로 인해서 반도체 수출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3.3% 감소한 데 따라서 전월 대비 0.7% 감소했습니다. 자, 보시는 표에 회색이 소매 판매, 그리고 파란색이 설비 투자인데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2% 감소, 설비 투자는 전월 대비 7.5% 감소했죠. 이렇게 민간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액 지수가 한 달 전 대비 0.2% 줄어든 데에는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전반적인 서비스 소비 내 개선세는 상승세를 이끌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인해서 의약품 판매가 줄어들며 비내구재 판매가 감소하며 전체적으로는 전월 대비 0.2% 하락했고요. 반도체 장비 등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늦추면서 설비 투자는 전월 대비 무려 7.5% 감소했습니다. 향후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는요, 4월 잠정치의 값이 99.3을 기록해서요, 작년 7월부터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경기 전망을 어둡게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5월 제조업 PMI 지수가 49.6으로 집계됐다고 어제인 31일 밝혔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4월 달에 47.4는 물론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48을 상회하는 수치인데요. PMI는 구매 관리자 지수로 제조업 경기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선행 지표입니다. 기준선인 50을 넘으면 경기 확대, 50을 넘지 못하면 경기 위축을 나타내는데요. 이번 5월 달 제조업 PMI 지수가 49.6을 기록했기 때문에 50 아래라서 경기 위축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4월달 47.4 대비해서는 반등했다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이렇게 상승한 것은요, 봉쇄된 상하이에서 주요 기업들이 다시 조업을 재개하면서 소폭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 같은 날 발표된 5월 비제조업 PMI 지수는 47.8로 3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지난 4월 41.9보다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비제조업 PMI는요, 서비스업, 유통 등 업계의 경기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상하이 도시 봉쇄가 점진적으로 해소됨에 따라서 제조업 PMI, 비제조업 PMI 모두 4월 대비 상승하자 이러한 중국 경기가 최악은 지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네요. 자, 네 번째 뉴스입니다.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자는 EU의 움직임에 신재생 에너지주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태양광 관련주들이 뉴욕 증시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연합이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증권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미국 태양광 기업의 주가는요, 지난 18일부터 상승하고 있는데요. 18일은 EU가 리파워 EU 정책을 발표한 날입니다. 이러한 리파워 정책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크게 하락했던 태양광 기업의 주가가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대표적인 미국의 태양광주인 퍼스트 솔라, 인페이즈 에너지, 솔라 에너지 테크놀로지, 썬런, 인베스코 솔라 ETF 등의 지난 18일 이후의 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퍼스트 솔라가 17%, 인페이즈 에너지가 10%, 솔라 에너지 테크 19.5%, 인베스코 솔라 ETF가 11% 등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박소연 신현증권 연구원은요, 인플레이션 회피를 위한 자본 지출 확대가 새로운 주도주로 연결될 수 있고 그중 하나가 태양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주목받는 EU의 리파워 정책은요,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에 따른 대응책으로 EU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 발표한 방침인데요. 태양광과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EU가 2029년까지 새로 짓는 건물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태양광 주식이 오른 건 미국뿐만의 일이 아니죠. 지난 2일부터 30일까지 코스피에서는요, 하나솔루션 우선주가 주가가 55% 상승했고요. 하나솔루션이 15%, 현대에너지솔루션은 51% 상승했다고 합니다. 태양광 관련 ETF 역시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태양광 산업 모멘텀이 앞으로 더 강화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가장 빠르면서도 비용 효율적인 방법인 태양광 발전의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태양광 산업 전반에 대한 주식 비중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 태양광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원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태양광 패널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의 각종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3월부터 미국 상무부는 수입 가운데 80% 이상을 차지하는 동남아시아산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국내 태양광 업계에
투자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위험 요소들도 꼭 고려해야겠습니다. 자, 또한 이후에 리파워 정책이 태양광 에너지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전체에 주가 상승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31일 어제는 특히 태양광주에 비해서 그동안 상승폭이 적었던 풍력주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풍력주인 CS 베어링, 유니스, 동국 SNC는요, 어제 하루 만에 CS 베어링이 20%, 유니스는 15%, 동국 SNC는 9% 상승하면서 태양광 종목인 하나솔루션, 유니테스트, 대한그린파워의 상승폭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죠. 다만 이민재, 정영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요,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업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재료와 운송비, 인건비 등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이를 제품 판매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익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 따라서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변수로 인해서 신규 발주 역시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수익 창출 가시성이 높은 업체 위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어제 주식시장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는 뉴스입니다. 부동산 전문 운용사인 마스턴 투자운영이 첫 번째로 내놓은 공모 리츠인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요, 어제 상장 첫날인 31일 공모가 대비 20% 상승한 6,01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는 5월 12일에서 13일 삼성증권이 청약을 진행했는데요. 일반 투자자 공모 청약에서 6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추가금은 5조 9,500억 원을 끌어모으면서 흥행에 성공했죠.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에서도요, 올해 상장된 리츠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경쟁률인 1170대 1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리츠 투자 열풍이 지속되는 건 금리 인상기에 안정적인 수익처를 찾아서 많은 자금이 리츠 투자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 공모주의 가뭄 속에서 리츠 공모주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주의사항으로 안내드립니다. 자, 6월 1일 임시 휴일, 6월을 시작하는 날에도 야너주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너주는 매일 아침 경제 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 뉴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저 야너주와 함께 경제 뉴스 공부하실 분들은 채널 구독, 영상 알림 설정하시고 많이 시청해 주세요. 그럼 모두들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